제가 말하는 것만 들으면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인데 사실 굉장히 내성적이어서 이렇게 막 너무 환호해 주시면 이 떨림이 좀 줄어드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전직 직업군이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저 처음 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조이풀 랠리의 그 강사로서 초대를 받고 굉장히 사실 영광이었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에서 이 누스키너 중에서 가장 멋지고 또 굉장히 딱 보시는 분 혹시 누벤저스 아니신가요? 네. 맞죠? 그래서 제가 그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무대 아래에서 보시던 분은 무대 위에서 이렇게 역을 보니까 또 반대로, 왜냐면 굉장히 이 대한민국에서 이 굉장히 파워풀한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증명해 주신 또 그룹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영광스럽고, 또 오면서 오늘 날씨가 굉장히 이렇게 센티멘탈해지지 않아요? 네. 그 날씨를 보면서 진짜 좀 나를 돌아보고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 그 후원자 사장님은 그 500만 전자 천동희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그 사업한 지는 지금 10년 가까이 됐고요. 그리고 저희 그 천동희 사장님의 가장 그 첫 번째 파트너는 정영모 사장님, 두 번째는 그 백만전자 이수진 사장님. 그 제가 막내예요. 특히 같은 이때인데 막내여가지고 빨리 정영모 사장님처럼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스키 사업을 하고 나서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저한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전 누스키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어떤 사회생활 하든 다른 사람들 만날 때 뭐 하시는 분이냐면 그냥 전 누스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할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저희고, 현재 저는 전직은 대한민국 육군 상사로 전역했고, 공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학회 부회장이나 임원으로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보시는 거하고 좀 다르게요, 취미 활동이 공부입니다. 공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업을 시작하고, 제가 29살에 시작해서 그 29살에 제가 다이아몬드가 됐어요. 그때는 LGR이 없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나서 현시야 너 뭐 하고 싶니?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공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공부하고 싶니?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굉장히 이게 엄청난 일인데 사람들이 어떤 사회적 인식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걸 실무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법으로 제정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걸 학문적으로 정의 내리는 사람들이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뭔가 내가 나중에 성공한다면 사람들한테, 또 많은 네트워커들한테, 또 이 누스킨의 하나의 성공자로서 많은 후배들한테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 그럼 보통은 막 좋은 집을 살 수도 있고, 또 좋은 차, 또 좋은 라이프 스타일 통해서 뭐 이렇게 선물을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리더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뭘 도네이션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때, 그럼 너 좋아하는 걸 도네이션 하자. 그래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고, 제가 원래 컴퓨터를 전공했었는데 다시 경영학과 학부를 가고 대학원 나오고 지금 박사과정에서 열심히 또 공부하면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관련된 여러 논문도 지금 현재 투고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높은 학술지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강의 주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의 올바른 이해와 선택이기 때문에 당신 그 얘기가 잘 되냐?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그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저는 이제 전직 직업군이었어요. 직업군이었기 때문에 전역 지원서를 넣고 바로 전역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전역 지원서를 넣고 한 1년 정도 뭔가 여러 가지 충분히 생각해볼 만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누스킨 사업을 선택했고 시작을 했는데요. 이 사업을 처음에 결정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정말 아시다시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도 아시죠? 엄청 아니 진짜 장난 아니구나. 이거 엄청난 일이구나. 막 이런 말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오늘 강의에 들었는데요. 야, 이 강의 듣고 사업 결정 안 하면 바보야. 이런 강의 막 들은 거예요, 제가. 나가면서 진짜 끝내준다. 진짜 대박이다. 나가는데 옆에서 지나가시는 분이 뭐 강의를 저렇게 해? 하고 가시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끝내주는 강의 듣고 왜 저러지? 또 반대로요. 제가 오늘 강의 들었는데 진짜 별로인 거예요. 물론 모든 강의를 좋다고 해야 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저 강사는 말을 저렇게 하지? 물론 오늘 제 강의를 듣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지? 뭐지? 근데 옆에 가시는 분이 야, 끝내줘. 결정했어. 나 인생 걸 거야. 가는 거예요. 이게 뭘까? 내가 생각했을 때 엄청나게 끝내주는 강의를 듣고도 안 한다고 하고 별로라고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 완전히 별로인 강의를 듣고도 한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도대체 이 차이가 뭔가? 나는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는가 막 이런 혼란이 있었는데 오늘 이 네트워크 마케팅 또는 이 누스키아이를 처음 알아보고 오실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아세요? 네. 이상한 애죠? 이상한 나라에 갔잖아요. 이상한 나라에 가가지고 처음 가보니까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가다 보니까 갈래길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이 토끼가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 토끼한테 토끼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나가는 막 새한테 안녕 막 이러지 않잖아요. 짐승한테 이렇게 말을 거는 게 벌써 좀 이상한 친구인 거예요. 그래서 토끼가 이렇게 말을 거니까 토끼가 왜 이렇게 부른 거예요? 내가 여기 처음 왔는데 너 혹시 여기 사니까 나 여기 살아. 여기 토백이야. 너무 잘 됐다. 내가 여기 처음 와가지고 일로 갈지 일로 갈지 모르겠어. 너무 무서워. 어디로 가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뭐라고 했냐면 어디 가고 싶은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처음 왔다니까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러니까 토끼가 뭐라고 줄 아세요? 어디 가고 싶냐고. 나 아무 데든 가도 상관없지. 그러니까 토끼가 그럼 아무 데든 가. 그걸 가버린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막연히 이렇게 살고 싶다. 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적당한 도구를 찾지 못했던 그런 분들이 이 사업을 처음 접하게 되면요. 엄청난 기회를 느끼고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었고 그냥 그렇게 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그러면 누스키는 아무리 진지한 일이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더라. 누스키는요. 요술램프인 거예요. 알라딘 요술램프가 딱 나와가지고요. 소원 3개 들어드릴게요. 이래서 딱 나온 거예요. 그럼 대부분 현대인들이 첫 번째 소원을 뭘 비는 줄 아세요? 잠깐만요. 생각 좀 하게. 뭔지 이해되세요? 그 소원 하나를 날려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 때요. 그렇게 몇십 년을 날려먹을 거예요. 자기 인생에 진짜로 뭘 하고 싶은지를 찾기 위해서. 이해되세요? 만약에 내가 진정으로 내 삶에서 뭔가 원하는 삶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너무너무 간절했다면 이 누스키라이는요. 그것을 반드시 이뤄줄 굉장히 멋진 도구로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사업을 10년 전에 알아볼 때 제가 1년 동안 막 여러 가지를 보면서 제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수진아, 이 누스키 사업을 알아볼 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알아보니까 와서 강의를 들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들어 그랬어요. 왜냐면 내가 여기서 직업군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데 오는 건 명예롭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니까 제품 써보면 된대요. 안 써. 왜냐면 난 직업군인으로서 외제 쓰는 거 싫어. 막 이런 거. 사실 돈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어쨌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 계속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정말 끝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걸 딱 얘기해주면 딱 하게끔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보니까 왜 사람들이 다단계를 안 할까? 정말 제대로 알면 되는데 왜 안 할까? 또 하는 사람들은 왜 할까? 이거 보니까 하는 사람들은 이해됐으니까 하는 거고요. 안 하는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았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되게끔 만드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남들 몇 시간 걸려서 얘기하는 거 나 10분 만에 딱 끝내버리게 얘기해야지. 그걸 공부했어요. 이해되세요? 막 1시간만 2시간만 이렇게 안 떠들고 한 5분 딱 얘기해. 끝내주는 일이네요. 저도 할게요. 막 이렇게 만들어버려야지. 막 연구를 했는데 진짜 이 사업을 알아보는 가장 큰 진입장벽이 뭔지 아세요? 진짜 가장 높은 진입장벽.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다단계라서요. 어떤 사회적, 일반적 그 부정적 인식 때문에 막 이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을 알아보는 게 가장 큰 진입장벽이라고 느끼잖아요. 근데 막상 제가 사업을 시작해서 보니까 이 사업의 가장 높은 진입장벽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사업을 알아봤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상시에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이 와서 요러요러한 일인데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이러면 그럴듯해 보여요. 근데 맨날 술 먹고 약속 안 지키고 뭐 최근에 비트코인 했다가 지난번에는 뭐 시클릿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번에 누스키한테 이렇게 해버리면 너 같은 애들이 하는 게 이래버리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전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나한테 이 사업을 제대로 알려준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이 어떨 거예요? 이 사업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3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한테 이 사업을 내가 이 사업을 제대로 알아보는 걸 맘먹었다면 우선은 나한테 전달해 준 사람을 배제해야 돼요. 이건 내 비즈니스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와이프를 통해서 저는 누스키 사업을 알아봤어요. 근데 제 와이프가 제가 이제 27살에 결혼했고요. 지금 결혼한 지 11년 차입니다. 제가 27살에 결혼했을 때 제 와이프가 제가 막 열심히 군생활을 하니까 또 군생활을 굉장히 잘했거든요.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제가 한 8년, 9년 차에 전역했는데 9년 동안 군생활을 하면서 장관급 표창을 한 16회, 대표창 하면 한 50회, 막 신문에도 났었어요. 자기개발 달인. 막 1년 동안에 자기 10개 따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했었어요. 왜냐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는 제가 와이프가 이제 제가 군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제 와이프가 저한테 와서 누스키 사업을 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와이프한테 결혼할 때 약속했던 게 있어요. 와이프가 이제 대학을 같이 졸업했었고, 야 수진아 너 누스키 하는 거 좋다. 나 여자 1학년 반다지 않는다. 근데
약속 하나만 지켜주라. 하나는 뭐냐면 나보다 늦게 출근해라. 어딜 가든 내가 집에 있을 때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퇴근하기 오기 전에는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 참고 제가 8시에 출근했고 5시에 집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동두천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아예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에 세미나들은 아예 못 가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근데 와이프한테 그 약속을 지켜줬어요. 그리고 그냥 소일거리로 좋은 화장품을 주변 사람들한테 파는 일로 봤어요. 근데 그런 일을 저한테 전달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었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달받은 와이프를 통해서 누스키 사업을 이해했다면 전 팔고 다녔겠죠.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알아보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결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이프를 통해서 누스키는 사업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일이었기 때문에 우선 나와 있어봐. 제가 직접 봤어요. 왜냐면 이 사업에서 나오는 질문들, 이 사업에서 나오는 굉장히 많은 어떤 큐들은 나한테 전달해준 사람을 보면서 생기는 거예요. 난 너처럼 못해. 난 너처럼 말 잘해야 돼. 너처럼 인맥만 해야 돼. 너처럼 활동적이어야 돼. 뭔지 이해되세요? 그 사람이 그것을 왜 하는 이유에 대해서 관심 없고 너처럼 왜 그런 것들만, 그러니까 그 사람의 형태를 보고 질문이 나오고 그 사람의 형태를 보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를 착각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보고 마음먹었다면 우선 첫 번째, 나한테 전달해준 사람을 배제해라. 공감이 되세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관점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일을, 두 번째 관점은 어떤 일을 알아보잖아요. 어떤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왜 하죠? 직업을 왜 구할까요? 일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네,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쵸? 네, 돈 벌려고, 제가 질문하면 안 되는 거죠. 네,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일을 하지 않는 나머지 모든 활동은 돈 내는 건지 아세요? 네, 저희 집에 공기청정기가 6대가 있습니다. 애가 2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진짜 하루 누워있는데 욕하면 숨도 돈 내고 하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미세먼지 때문에. 야, 내가 1시간 숨 쉬려면 얼마 내고 있는 거야? 어디서 공기를 돈 주고 사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사무실에 있는 공기청정기도 제가 돈 내고 있네요. 그러니까 어쨌건 보통 직장생활을 한다면 일하는 시간은 돈을 안 내죠. 근데 그 나머지 모든 시간 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건 어쨌건 돈을 벌기 위한 활동인 겁니다. 그쵸? 그럼 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 조건이 있어요. 여자 둘이 결혼했는데 애를 낳았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입이 발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상대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누군가의 지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지출을 한다? 그런 개념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나름대로 학자로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가지 그 직업분들을 공부한 사람으로서요, 내가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개념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다.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출의 대상자가 다른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투자가들 있잖아요. 진짜 투자가들은요, 투자를 유치한 사람들 투자가라고 하죠. 자기 호주머니 돈을 투자한 사람들 투자가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 자본가라고 그래요. 자본가는요, 직업이 아니에요. 그냥 정체성이에요. 남자, 여자, 어린이, 성인 이런 것처럼 그냥 정체성이에요. 자본가는 직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을 쓰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대상이 우선 다른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두 번째, 누군가의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면 그 지출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오신 분들한테 제가 사진을 막 찍어드렸어요. 그러니까 나가실 때 저한테 돈을 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 직업이 뭐가 되는 거예요? 포토그래퍼가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사진을 막 찍어놨더니 잘 찍으셨어요? 그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행위를, 제가 도둑을 잡았어요. 그럼 용감한 시민상 받고 끝나는 거예요. 경찰이 도둑을 잡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알아본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 지출을 일으키는 대상이 누구이고 그 지출을 어떻게 일으킬까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정상적으로 일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을 알아볼 때 크게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 얼마 벌어요. 뭔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또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맥도날드 굉장히 많죠? 망한 데 없어요? 스타벅스 굉장히 많죠? 문 닫은 데 없어요? 스타벅스가 대체적으로 잘 된다고 해도 내가 차린 스타벅스가 문 닫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달에 10만 번 사람도 있고 한 달에 1000만 번 사람도 있고 이런 번 사람도 있어요. 같은 도구를 가지고. 그럼 내 능력과 내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에 대한 차이지 똑같이 김치찌개집을 한다고 해서 매출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입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단계 같은 데 가면요,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박쥐처럼 다른 다단계 회사들 가서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는데, 왜냐면 저한테 막 물어보니까 쓰기도 해야 되니까 지금 막 보면서 이런 게 많아요. 막 강의를 하다가 진짜 너무 촌스러운 건데 막 강의를 하다가 막 이래요. 막 죄송한데 저 오늘 오래 쓸 시간 와서가지고 너무 촌스러운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아시겠어요? 되게 촌스러운 거예요.
진짜 아직 이렇게 되게 촌스럽잖아요. 이렇게 잘났을 때. 그리고 진짜 그 사람이 돈 버는지 안 버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라이프 스타일 보세요. 라이프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은 돈 주고 못 사요. 공감이 되시죠? 어쨌건 그 직업 그리고 그 이끄는 방법을 봤더니 정상적인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이해할 수 있다. 제가 정상적인 서비스나 재활을 거래해서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 막 와 무서워요. 돈을 마시는 거예요. 그럼 제 집에 뭐가 되는 거예요? 깡패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돈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봤더니 합법인지 불법인지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그 돈을 이끌어내는 방법을 봤더니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인지 또는 다단계 피라미드인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물어봐요. 도대체 아미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뭐 시크릿하고 얼마 어떻게 다른 겁니까? 최근에 뭐 애터미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제가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근데 얘기해주면 반칙이에요. 왜냐면 제가 결혼한 지 10년 됐잖아요. 가끔 후배들이 저희 집 놀러가고 형님 저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데 제 여자 어떤지 봐주세요. 그래서 소주 마시고 야 좋다 야 참하다 야 잘 결혼해라. 근데 갑자기 이렇게 담배 하나 피려고 딱 나가면 이러는 거예요. 원래 누스키아도 담배 안 핍니다. 약간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러는 거예요.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요, 형님?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해주면 반칙인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그 여자를 안 살아봤잖아요. 왜냐면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다르거든요. 그럼 제가 2년만 데리고 있어볼까? 이럴 수 없잖아요. 뭔지 이해되세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려면 내 결혼 생활과 그 여자의 결혼 생활을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 무슨 이해되세요? 알 거는 같지만 얘기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이 여자를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준 거고요. 또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얘기해주지만 마찬가지로 전 누스키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가 다른 네트워크를 얘기한 건 반칙이었던 거예요. 근데 누스킨도 마찬가지로 이 누스킨 안에서 과거에 또 최근에도 어떤 피라미드 다단계처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 이런 거예요. 여기 막 이렇게 어떤 A라는 여자가 있는데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무 매력적이어서 막 제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저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절 막 어떻게 할 때는 저 좋아하게 된 거예요. 상상이 안 되면 해보세요. 절 좋아하게 된 거예요. 절 좋아하게 만든 다음에 제가 돈 꿔줘, 차 사줘.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재미가 되는 거죠. 근데 절 좋아하게 만든 다음에 연애하자, 결혼하자. 그럼 뭐예요? 정상적인 연애가 된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동기를 막 생성시켜요. 막 동기를 성취시켜요. 그리고 그 동기를 가지고 끝내준다. 그러니까 제품 사자. 그런 피라미드가 되는 거예요. 그건 소비자한테 할 얘기죠. 야 끝내주죠. 진짜 끝내준다. 그러니까 제품 팔자. 그럼 다단계가 되는 거예요. 진짜 끝내주죠. 야 진짜 끝내준다. 그러니까 배우자. 그럼 네트워크인 거예요.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무시하는 줄 아세요? 오늘 시작한 일을 내일 돈 벌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사업 초기 때 핸드폰에 400명 정도의 전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인맥이 만약에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 지워야겠다. 저녁을 한 달 앞두고 그 400명한테 전화해서 나 다단계 시작했어. 이게 멘트였어요. 나 다단계 시작했어. 반응 있죠? 그래서 A, B, C로 나눠서 야 그거 왜 그 말도 안 돼. 이런 얘기하면 C 삭제. 그게 뭔데 그 관심 보면 B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A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한 50명이 다 지워버렸어요. 50명이 남았어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이해되시죠? 그 동기를 어떻게 쓰는 겁니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세 번째 가지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업의 본질, 우리가 사업가가 아니다. 이 얘기하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단계 한다고 너무 잘하고 싶나 봐요. 다단계 한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전역을 했잖아요. 전역을 해서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만날 거 아니에요? 만나서 저한테 한 질문이 뭐냐면 얼마 버냐는 거예요. 시작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되는데. 근데 이게 참 굉장히 논리적인 그 질문인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비논리적인 질문이고 굉장히 비논리적인 질문이면서도 굉장히 논리적인 질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왜 지금 답변해 줄 게 없잖아요. 일주일 된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벌어요? 지구 같은 벨로시티 보상이 몰라도 야 미쳤냐? 어떤 일이 일주일 만에 돈 들어오냐? 이게 정상인데 왠지 버는 척 하고 싶은 거 있죠? 함정에 빠져가지고 어쨌건 그 얘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단계를 왜 무시하냐면 이런 거예요. 하루에 노가다를 하루 풀타임으로 뛰어가지고 하루에 5만원씩 번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1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풀타임으로 뛰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 뭐라 그래요? 하루도 쉬지 않았다면 너 진짜 대단하다. 진짜 엄청나다. 그래서 가서 내가 그 친구한테 너 돈 벌어서 월급 받았으니까 나 소주 한잔 사줘 이렇게 말 못하죠?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요 복권을 그었더니 500만원 당첨된 거예요. 그건 친구한테 어때요? 야 당첨됐어? 야 한번 쏴 이 새끼야 뭐 이러죠? 제가 뉴스킨에서 남도 다이아몬드가 되고 약간 수입이 많이 올라가고 나서 굉장히 자존심 상했어요. 언제 봤다고 나한테 술을 사달라고 하지? 야 너 잘 나간다며? 야 너 돈 많이 번다며? 웃기고 앉았는데 네가 뭐 해줬는데? 뭔지 이해되세요?
제가 어떠한 노력과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보지 않아버리는 거예요. 마치 제가 만들어놓은 결과가 복권을 긁어가지고 번수이천이가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넘어가실 필요가 없어요. 어쨌건 업의 본질, 이것도 하나의 업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도 여러 산업군 중에 하나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업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업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했냐에 따라서 내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끔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어떤 여자, 이쁜 여자가 남자 역할을 하고 나와요.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는 모든 시청자들은 그 여자가 남자로 분장한 그 사람이 여자인지 아는데 그 드라마 안에서 모르죠. 지들끼리 모른 척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을 여자인데 남자로 인식하는 순간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업의 본질을 내가 어떻게 이해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뉴스킬을 한다고 하면 무슨 건강식품 전문가 아니면 화장품 전문가가 돼야지만 이 사람에서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뉴스킬 하기 전에 이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근데 뉴스킬을 너무 잘하고 싶은데 뭘 배우면 좋을까? 제가 배우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뭘 배우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거 화장품 전문가가 되면 성공하겠구나. 그래서 MBC 뷰티 아카데미 스쿨에 등록합니다. 6개월 동안 MBC 뷰티 아카데미 제가 2009년도 국가 그 피부 미용 기능사 1급 합격생이에요. 저 아니 그때 배드가 한 20개 있잖아요. 배드가 20개인데 그 학생 수는 한 50명 되고 그리고 그때는 그 피부 미용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피부샵 낼 수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 중에 남자는 네, 군복 입고 전투복에 아시죠? 그렇게 6개월 동안 근데 그렇게 자격증 땄어요. 이 사람한테 의미가 있냐? 단 0.1% 돈이 안 됩니다. 아무리 없어. 혹시 그런 게 있었다면 얘 제게 진짜 신뢰한다면 지금 500만 원 버신 거예요. 다 그 가지고 500만 원 들었거든요. 어차피 업의 본질이라는 게 중요하다. 왜냐면 의사의 업의 본질은 뭘까요? 의사의 업의 본질. 네, 서비스업입니다. 의사의 업의 본질은 서비스업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의사의 업의 본질이 전문가라고 생각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동네 병원에 개원을 했어요. 근데 환자 수가 적은 거예요. 고민한 거예요, 의사가. 내가 환자 수가 적은 게 내가 서울대 의대 나온 것도 아니고 연대 의대 나온 것도 아니고 지방대 의대 나와서 없나? 근데 스펙이 더 쌓자. 그래서 여러 가지 학회 임원, 고문, 뭐 스펙을 쌓아가지고 딱 했어요. 환자 수가 될까요? 이런 케이스. B라는 병원도요, 지방 의대를 나왔어요. 근데 환자 수가 별로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 하다가 그 간호사들 서비스로 막 완성시키고 사람들 놀 수 있는 편하게 하고 표정을 밝게 하고 복장도 하얀 가운 걸어버리고 막 분홍색 가운을 바꿔버리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서비스에 집중했어요. 사장님들이 환자라면 어느 병원에 가셨어요? 지금 말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한테 내가 의사야. 업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했냐에 따라서 자기 스펙을 쌓는 데 집중하거나 아니면 서비스에 집중하는. 그러니까 내가 그 업의 본질을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의 업의 본질은 무엇이냐? 오늘 제가 이야기해 드릴 부분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론적인 부분에서 바로 업의 본질. 그리고 오늘 저녁에 김영주 사장님이랑 굉장히 또 뉴스킨의 한 회의 그리신 멋진 사장님이 메인 강의시더라고요. 그런 사장님들 강의 또 내일 이 팀빌딩 프로그램 이 랠리와 아까 그 비전을 보여준 그룹의 건강한 그룹을 완성하기 위한 완성된 시스템 정말 효과적인 심판 시스템 정말 멋지잖아요. 그런 프로그램들 통해서 그 실무적인 것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맡은 영역은 이 이론적인 부분을 조금 도와줄 수 있려는 마음으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어떤 업종이냐? 네트워크 마케팅 업의 본질은 뭐냐면 유통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통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버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과 네트워크 마케팅이 어떤 관계와 차이를 갖고 있는가 그걸 이해하시면 이 사업의 반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유통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전달되어진 과정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생산자는 뭐예요? 제조업자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 유통업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산자가 제품을 200원에 생산하려면 소비자한테 1000원에 전달되는 과정을 정상 유통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코카콜라의 공장 출국 결국은 전국이 똑같은 거 아세요? 전국이 똑같아요. 왜 코카콜라가 웃기시는 건가요? 전국이 똑같아요. 근데 내가 이 똑같은 가격의 코카콜라를 어떠한 유통 채널을 통해서 구입했냐에 따라서 가격이 완전 다르죠? 인근 여긴 아니지만 서울에서 딱 쓴 상태에서 인근 1km 안에서 코카콜라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을 파악하고 구입 가격을 한번 보세요. 자판기에서 먹는 거, 편의점 사 먹는 거, 카페에서 사 먹는 거 다 틀리죠? 근데 그 가격이 다르다고 코카콜라가 더 맛있는 게 아닌데 그럼 뭐가 다른 거예요? 우리 그 정상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과거에는요 제조업자가 가렸을 때가 있어요. 라면 회사도 하나 자동차 회사도 하나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최초 자동차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시발입니다. 시발. 용인에 있었어요. 거기서 28만 원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 경쟁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책정한 가격이 그 자동차 가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들의 소득 수준,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그
경쟁업체들이 막 생겨나겠죠? 라면 회사도 많이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기업들이 시장에서 시장 주도권을 얻기 위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뭘까요? 가격 경쟁력이에요. 야, 니네가 샤프를 1000원에 만들어내? 야, 그럼 우리 800원을 만들어야죠. 니네 800원에 만들어내? 야, 그럼 700원을 만들어. 이런 식으로. 왜? 그래야 사람들이 사니까. 근데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비싸더라도 좀 질이 좋았으면 좋겠다. 근데 제조업자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유통단가를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제조 원가를 좀만 올려도 어떻게 돼요? 최종 공급가가 엄청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제조업자들이 어떤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런 와중에 1996년도에 그 유통의 끝점이 뭐냐면요. 국가 간의 무역입니다. FTA. A랑 국가와 B랑 국가가 어떻게 유통하자는 약속, 협약 같은 거죠. 그 한국무역협회지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거예요. 매달 나온 협회지에서 96년도 3월. 96년도 3월이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입니다. 별로 관심 없죠? 그걸 왜 얘기해? 그만큼 옛날이라 말씀입니다. 미국 유통계가 파괴적인 경영만을 하고 있다. 무슨 말이냐면 비례지 유통 과정을 줄여서 양질의 제품을 싸게 공급하는 방식이 지금 미국사에서 엄청나게 뒤치고 있다.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90년도 3월은요. 대한민국의 대형마트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해 6월이가 7월에 쌍문동에 이마트 1호점이 생겨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엔 정보였고 굉장히 충격. 야, 그래도 한국은 그렇지 않아. 하지만 그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대표적인 세 회사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대형마트의 대표적인 회사는 월마트. 그리고 TV홈 쇼핑의 대표. 그러니까 이게 외국 유럽이나 일본만 가봐도요. 이 QVC랑 홈쇼핑이 굉장히 동시에 때 시청 인구수가 1억 명이에요. QVC랑 TV홈 쇼핑 회사. 그리고 직접 판매 방식의 누스킬. 이 공통점이 뭐냐면 똑같은 제품도 여기서 사면 싸다 이건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2만 달러, 3만 달러에 가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과거 10년 전에는요 동네마다 엄청나게 유행했던 식당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무한 삼겹살. 지금 보신 적 있어요? 보기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이 바뀐 거예요. 뭐냐면 과거에는 많이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 몇 인 모습 나오지? 고기 팔아서 싫은 거 있잖아. 젠장, 오늘 파리고 도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그래서 많이 먹는 게 막 자랑이 때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야 무식하게 뭐하냐, 그쵸? 지금 뭐예요? 야 1인분을 먹다고 제대로 먹자. 뭔지 이해되세요? 왜?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근데 제품 원가를 좀만 높여도 너무 높아지니까 고민하고 있다가 이러한 유통 채널들이 생긴 거예요. 이런 유통 채널들의 공통점은 이런 거죠. 아이고, 자꾸 반대로 됐네. 이런 거죠. 이런 유통 단가를 이렇게 한번 줄여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200원 원 제품 원가를 400원에. 그리고 800원. 굉장히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는 거예요. 이런 쪽으로 너무너무 끝내주는 거죠. 근데 제품 원가를 2배 올리면 소비자 만족도는 몇 배 올라가는 줄 아세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왜 뉴스킨의 소비자 만족도가 그렇게 높은가? 왜 30년 전에 팔던 비누가 지금까지 팔고 있는가? 그 산업자원 통상부에 나온 그 통계 자료에 보면요. 제품 원가를 2배 올렸을 때 소비자 만족도는 7.8배가 올라갑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드리면 최근에 제 와이프, 제가 이제 팩 같은 거를 잘 못하는데 제 와이프가 머리에 이렇게 뭘 씌운 거예요. 머리띠를 씌운 거예요. 근데 여기 빠킹이 안 돼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잘 안 쓰는 거니까. 그래서 안 해. 막 이렇게 부부싸움 직전까지 갔어요. 그래서 딱 안 했는데 다음날 이건 안 아플까 그런 거예요. 똑같은데 그 여기 고리에 고무가 달려있더라고요. 안 아프더라고요. 원가는 조금 투자했지만 조금 더 상승시켰지만 만족도는 어때요? 2배 이상 올라가버렸죠? 계속 찰 수 있게 됐으니까.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양제품 이런 유통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쵸? 네. 똑같은 제품도 여기서 사면 싸다. 근데 내가 거래하고 있다는 건 거기서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래하고 있는 대형마트, 내가 어떤 사이트를 알아. 건물 같은 사이트를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옷이 너무 이뻐가지고 맨날 거기서 옷을 사는데 그 사이트 매출이 엄청 올라가고 TV에도 나. 젊은 CEO 사장 성공했다 막 이런 걸로 나와요. 저하고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쟁처는 옷을 싸게 구입할 뿐이에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냐면 내가 거래하고 있는 그게 꼭 뉴스킨이 아니어도 돼요. 내가 거래하고 있는 네트워크 기업의 매출이 올라간다면 그것이 나하고 상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당신이 제품을 싸게 구입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도 만들어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의 잡으로서 하나의 인생의 대안으로서도 검토해볼 만한 1인이다를 알려주는 건 그 사업자로서 그 사람한테 얘기해줄 의무사항 같은 거예요. 마치 호텔 로비에서 체크인할 때 수영장 오픈 시간, 아침 조식 먹는 시간을 안 먹더라도 제가 안 먹는데 왜 얘기해주세요? 그러지 않잖아요. 편하게 듣잖아요. 제가 호텔을 처음 갈 때 너무 촌스럽게 이제 조식것만 끊어서 갔는데 수영장 뭐 위치를 알려주고 그러는 거예요. 뭐 BTS 위치 알려주고 안 갈 건데 와이프한테 돈도 근데 저런 거 속처럼 듣지 말라고. 뭔지 이해되세요? 서비스 안에 포함된 건데 우리가 마치 소비자들한테 이 사업을 권할 때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인데
괜히. 근데 사실 그거 아세요? 잃을 게 많은 사람은요 겁내지 않아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겁내요.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너 진짜 사기친다 진짜. 얼마까지 잃을 수 있니 너? 이렇게 물어보면요. 없어. 없어. 근데 잃을 게 많은 사람들이 한번 써볼게. 알아볼게. 이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금융하는 기독교 분들 아시겠죠? 금융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쨌든 기업 주도해서 나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주도한다고 해서 기업 주도형이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소비자 주도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하는가? 사실 여기 오신 이유가 바로 이거여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왜 하는가? 그쵸? 그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업의 본질을 이해했다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을 이해하고 내가 지금 검토하려는 이 일이 그 매력을 달성해 줄 수 있는가를 검토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양재 제품 싸게 공부하고 하면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의 매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책에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5만 가지의 직업이 있지만 돈이 들어오는 방법은 딱 4가지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밖에 없어요. 인프로이드, 봉급생활자, 또 전문직 내지 고소득자. 내조가 없군요. 고소득자, 그리고 비즈니스 오너, 그 투자가 이 4가지.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의사예요. 의사긴 의사인데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어디예요? 봉급생활자인 인프로이드. 내가 대원이에요. 그럼 어디예요? 셀프 인프로이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을 버는 형태는 딱 4가지밖에 없고 돈의 형태는 2가지밖에 없대요. 버는 형태는 4가지, 돈의 형태는 2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90% 이상의 사람들이 돈을 버는 형태를 바로 노동 수입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노동 수입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노동에서 버는 수입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시간하고 돈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굉장히 많이 듣던 얘기가 있습니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네 공부해라. 네 수능 점수가 네 와이프의 외모를 결정한다.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해되세요? 끊임없이 공부하라고 욕을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공부를 했을 때, 똑같이 사회에 나왔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노동 경쟁력, 우리가 흔하게 얘기하는 스펙, 사회적 노동 경쟁력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똑같이 한 달을 일해도 수입이 달라지는 거죠. 제가 병원에 취직했는데 저는 간호사로, 제 친구들 동창은 의사로. 월급이 누가 더 많아요? 친구가 더 많겠죠? 내 친구 멱살 잡아서 내가 일 더 많이 했는데 막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갖고 있는 스펙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했어야 되냐? 내가 갖고 있는 노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인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당신 돈을 어떻게 버실 겁니까? 그럼 둘 중에 하나거나 2개 다 하겠다고요. 하나는 자기 스펙을 올리겠다.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쓰겠다. 아니면 2개 다 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러한 수입이 있고 또 이쪽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리 수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권리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하고 돈을 바꾸는 거예요. 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의 일반적인 개념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거. 아까 정 선생님께서 오프닝 때 말씀해 주신 이런 거. 일반적인. 여기 공통점이 뭐예요? 내가 쓰는 시간하고 상관없이 돈이 들어온다는 거. 2번째, 그 가치에 비례해서 돈이 들어온다는 거. 전라북도 장수구 화암리 55-5번지에다가 건물 5층짜리 있는 거하고 테헤란로에 건물 5층짜리하고 어때요? 들리겠죠? 제가 책을 쓴 거하고 그 헬릭스 해리포터의 작가가 책을 쓴 거하고 어때요? 다르겠죠? 제가 노래를 불러주면 돈 주시겠어요? G드래곤이 부른 노래하고 다르겠죠? 그러니까 자산의 가치에 비례한다. 그래서 부자들은 시간을 어디다 쓰냐?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키우는 데 쓴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일반적인 자산에. 근데 여기 마지막 정말 슬픈 공통점이 저한테 뭐인 줄 아세요? 나하고 상관없는 것.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절대로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앞으로도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죽을 때까지 영원히 영원히 영원히. 죽어서도 영원히 영원히. 이게 저하고 상관없어요. 제가 27살에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니가 장사를 40년 넘게 하신 분입니다. 저희 형제들은 다 사업을 했기 때문에 1원도 거래하지 않아요. 서로. 네, 1원도 거래하지 않아요. 최근에 큰누님이 부도가 나셔서 지금 6개월째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 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절대 서로 1원도 거래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한테 그건 저는 군인이었고 근데 이제 저도 나와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어쨌건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20살 결혼할 때 어머니 제가 결혼을 합니다. 집 좀 주세요. 집 좀 구해주세요. 뭐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쇼미더머니 이런 데 나가면 디스레를 쌍으로 정말 싫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서 네가 지금 군생활을 군생활 5년 했거든요. 네가 지금 군생활 몇 년 했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냐. 그래서 어머니 제가 아무리 돈을 모아도 제가 집을 구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랬어요. 나이 30살에 1억 정도 모으면 걔가 정상일까요? 비정상이에요. 인생 끊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친교, 교육, 관계 다 끊어도 1억 못 모아요.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하고 10년이 지났을 때 1억이에요. 이해되세요? 근데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머니 놀리지 마시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만 항상 하시는 말씀 있어요. 이놈 새끼 입만 살아가지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현실적으로 시켜줬죠. 아들이 집을 구할 건데 어머니
그게 쉬운 거 아니에요. 어머니 세대와 우리가 다르다. 그런 저였기 때문에 어때요?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거죠. 완전히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노동 수익을 버는 것이 뭔가 잘못됐냐?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해서 시간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은 제가 뉴스키너로서 또 나름대로 공부하는 학자로서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제 강의안으로 좀 약하게 표현하는데 21세기 현대 특히 한국 사회에서 노동 수입의 종말이 온 거 아세요? 사실 오늘 제 강의에서 이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노동 수입의 종말이 왔어요. 노동 수입의 종말이. 이건 제가 어디에 책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생물학적 한계입니다. 생물학적 한계란 뭐냐면 지금 사람들한테 몇 살까지 살 것 같으세요? 물어보잖아요. 젊은 사람한테. 그럼 자기가 살고 싶은 나이를 얘기해요. 살고 싶은 나이하고 살 수밖에 없는 나이가 있죠. 최근에 타임즈 기사를 봐서 알겠지만 제 아들이 지금 4살인데 제 아들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152세까지 산다고 해요. 제 아들이. 우리는요. 100살 넘게 살겠죠? 그쵸?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연령이 30대예요. 30살이에요. 그리고 법적으로 정년이 55세까지 보장을 해줘요. 그럼 25년을이래요. 그럼 25년을이라고 가지고 45년은 어떻게 먹고 사냐는 거예요. 산수로 쳐도. 내 25년 동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요. 그럼 25년 겨우 먹고 살거든요. 근데 애도 태어나고. 그리고 어렸을 때는 편의점에서 라면 먹을 수 있지만 제 나이만 돼도 편의점에서 라면 못 먹어요. 왠지 이상하게 먹다가. 뭔지 이해되세요? 편의점 라면 너무 먹고 싶거든요? 못 먹어요. 창피해서. 사오라고 그래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그걸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버지한테 제가 아이다스 수리를 사드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와서 이러고 현씨 요즘에 돈이 좀 없니? 아니 저 운동할 때 아빠 거 가서 샀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뭐 어떻게 돈을 줄 테니까 브랜드를 바꿔와라. 네, 뭔지 정상적이라면 애들이 커요. 돈이 더 들어가요. 애들이 어린이집 있을 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고등학생 때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클수록 돈을 그러니까 나머지 그 45년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25년 아무 열심히 해요. 이게 첫 번째. 과거에는요 정년퇴직하고 몇 년 있다가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 공감이 되세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할 수 있어. 내가 피아니스트야. 연주하면 돈 벌어. 오보리도 하면 돼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손가락이 안 움직여. 내가 집에 가는 길에 뭔가 사고에 당해서 갑자기 그 일을 못하게 됐어. 내가 진짜 건강한데 건강검진 받았더니 아니래. 어떤 사고나 내가 생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동물이기 때문에 어떤 사고나 질병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노동 경력이 일순간에 상실되어지는 것. 이해되세요? 이 두 가지 문제를 막 사회적으로 조장해서 돈을 버는 기관이 있죠. 어디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보험 아닙니다.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 보험을 포함한 보험, 적금, 연금, 저축. 이해되세요? 제가 이것도 연구한 사람한테 말씀드리면 절대 불가능하다. 그걸로 이 생물학적 한계를 복권 같은 거예요. 아니 복권이 아니라 부적 같은 거예요. 부적 갖고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지만 마음은 편하죠? 네, 상해보험을 제외하고는 그게 부적 같은 거예요. 마음만 편한 거예요.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원금을 1,000만 원 벌어서 제가 00년도에 한참 총각 때니까 공부학번이거든요. 친구들하고 맥주 마시고 할 거 아니에요? 00년도까지 안 가도 돼요. 10년 전도 아니에요. 2007년도 괜찮아요. 10년 전에는요, 닭 한 마리가 얼마였냐면 15,000원이었어요. 포츠에서. 3,000cc가 얼마예요? 15,000원. 그러니까 2, 3만 원이면 닭 한 마리에다가 3,000cc 먹고 헤어질 수 있었어요. 지금 닭 한 마리가 얼마예요? 2만 원, 2만 5천 원. 3,000cc 얼마예요? 2만 원, 2만 5천 원. 이해되세요? 그러면 화폐 가치로 내가 원금 2천만 원 모아가지고 10년 후에 5천만 원 주는 금융 상품은 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포스코 사거리, 우리 다 대부분 강남에 와보셨으니까 아시죠? 포스코 사거리. 포스코 사거리에는 뭐가 있어요? 포스코가 있어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동부금융센터가 있어요. 전 세계 최고의 넘버1의 철강 회사의 건물보다 동부금융센터가 훨씬 높아요. 어떠한 재화 가치도 생산하지 않는데 누구 돈 갖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우스갯소리인데 혹시 보호하신 분들 있으면 그랬는데 제가 보험을 애들이 있으니까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을 들었는데 요 FC가 그 아우디를 타고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당신한테 안 하겠다고. 왜 그랬냐면 내 돈 주고 왜 아우디 타냐고. 뭔지 이해되세요? 왜 내 돈 주고 아우디를 타? 그래서 타지 마. 당신 그 부산차 타는 사람 붙여달라고 그랬어요. 저도 애들 안 타거든요. 어쨌건 그냥 애들이 왜 내 돈 주고 타요? 내 돈 주고 기분 나쁘게. 어쨌건 생물학자 공감이 되세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한테는 보험이라는 것이 그게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는 연금 이런 거 있죠? 그쵸? 보세요. 제가 왜 저녁 이거 뒤에서 어쨌든 생각지 않게 공감되세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뭐냐면 환경적 한계입니다. 이 환경적 한계는 최근에 4차 산업혁명을 하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대한민국에서 이 빅데이터, 그 인공신명학 분석에서 최고 권위자가 계세요. 우종필 교수님이라고. 저희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특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강의 굉장히 듣고 싶지 않아도 맨날 자랑을 해요. 진짜 엄청나요. 왜냐면 회사의 데이터를 5가지만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이트에 들어오는 순간 구입 확률을 97% 맞춥니다. 심지어는요, 이 사람이 얼마 살지까지도 88% 맞춰버려요. 이 우종필 교수님이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유명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전 세계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는다고 할 때 트럼프 당선 확률을 예측했고 맞췄어요. 퍼센티지까지. 그래서 되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어쨌건 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나름대로 전문가다. 4차 산업혁명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오지 않은 미래를 먼저 얘기했어요, 지금. 사실은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닌데 불과 2, 3년 전만 해도 학자들 사이에서는 아니 오지도 않은 건 뭔 얘기냐. 왜냐면 그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의라고 하는 것은 지난 단에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조선을 해보니까 지금 조선 전기래 그러지 않아요. 조선 전기와 후기는 후에 학자들이 정의하는 거예요. 1차 산업혁명도 그랬고 2차 산업혁명도 그랬고 다 그래요. 근데 4차 산업혁명만큼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얘기를 한 거예요. 이미 좀 왔지만. 두 번째 뭐냐면 이때까지 어떠한 산업혁명도 새로운 기술력의 탄생에 의해서 어떤 직업이 사라질지언정 직업이 감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증기기관의 발전에 의해서 기차가 생겼어요. 그 가마꾼들이 사라졌겠죠? 대신에 철도 관련된 굉장히 많은 직업도 생겼잖아요. 이해되세요? 어떤 직업이 사라지는 대신에 어떤 직업이 새롭게 탄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 직업이 안 생겨요. 기술이 생기면 직업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비행기가 만들어졌어. 그 비행기 기술적으로 만들어졌 거 아니에요? 근데 기술은 탄생했는데 직업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이패스처럼, 무인 발광기처럼, 최근에 키오스처럼. 이해되세요? 그 대표적인 사례들 중에 하나지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적 한계라는 건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노동 경쟁력이 우리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고방식이 갖고 있어요. 패러다임 중에 내가 갖고 있는 노동 경쟁력이 과연 언제까지 먹고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퀘스천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요 성공한 사람들이 받는 동네 닉네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저씨 아줌마입니다. 쌀집 아저씨, 세탁소 아줌마. 한 지역에서 10년 이상 밥 벌어먹고 살면 그 밥 들을 수 있어요. 지금은 아저씨 아줌마가 사라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노동 경쟁력의 한계라는 게 뭐냐면 그 환경적 변화라는 게 과거에 한 19세기까지만 해도요. 19세기까지만 해도 우리 할아버지가 대장장이야.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어. 그럼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그 할아버지의 아들이. 그래서 우리는 지금 800년째 대장장이 기술을 먹고 삽니다.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우리 할아버지가 농사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 기술에. 그러니까 농사라는 결과체는 똑같은데 기술의 발전도는 지금 누가 소로 갈아요? 트랙터가 있죠. 그러면 트랙터를 갈 수 있는 노동 경쟁이 발생하지 않다면 농사로서 생명이 끝난 거죠. 불과 그 20년 전만 해도요. 실업기 고등학교는요. 상고랑 공고라는 것이 있죠. 근데 상고로 가면 대부분의 70년대 이전에 여성들은 뭘 배웠어요? 타자기를 배웠습니다. 아시죠? 이 타자기만 배워도요. 전국에 내가 원하는 회사 다 취직돼 있어요. 내가 잘만 친다. 그쵸? 그래서 이 타자기만 잘 쳐서 죽을 때까지 먹고 살 수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타자기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쳐요. 어디 취직할 수 있어요? 뭔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도 위험한 게 있어요. 저는 81년생인데 저희 때문에 영어 하나만 잘하면 못 한다 그랬어요. 근데 영어 하나만 잘하면 못 한다. 다른 거 하지 마. 영어 하나만 잘하면 큰일 날 뻔했죠? 영어 잘하는 거 못 먹고 살죠? 왜 그럴까요? 영어에 대한 노동력 단가가 매우 낮아져. 그 어떤 책에서 보니까 지금의 노동 경쟁력의 수명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그 1차 산업혁명 때는 100년을 예측했고 2차, 3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50년, 16년. 지금은 내가 아무리 압도적으로 뛰어난 노동 경쟁력을 갖고 있어도 기껏해야 수명이 6.7년을 넘기니까 7년 넘기 어렵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뭘 잘해도 최근에 네일 하신 분도 많잖아요. 인터넷에 네일 투구 한번 쳐보세요. 네일 투구 뭔지 아세요? 기계가 네일을 해줘요.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뿐만 아니라 그게 지금 프랜차이즈화되고 있어요. 가격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샵에서 5만원, 6만원, 10만원 받는 걸 만원대에 해결하고 있어요. 네일 투구. 회사를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무인, 지금 뭔지 이해되시죠? 네. 내가 지금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로 와요? 셀프 인플루이드. 가게를 차려버리는 거죠? 그럼 가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환경적 문제를. 내가 노동 경쟁력이 안 되면 먹고 사는 문제인데 식당 같은 거 차리면 되지. 사람들이요. 어떤 욕구를 해결하는 것을 모아놓는 것이 자영업이에요. 이해되세요? 씻고자 하는 욕구를 모아놓으니까 목욕탕이 생기는 거고, 그쵸? 내 헤어를 하고자 어떤
욕구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욕구라고 그러니까 욕구가 사람들 개개인의 욕구를 빗방울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이 어떤 샵 같은 형태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욕구는 그대로 있으나 그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이 매우 빠르게 변해요. 매우 빠르게 변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 10년 동안 사장님들이 쌀을 구입한 방식을 생각해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사장님들이 옷을 구입한 방식을 생각해보세요. 지난 10년 동안 사장님들이 외식을 하기 위해서 예약을 하거나 가는 과정에서 그 외식을 하고자 하는 욕구를 처리한 방식을 생각해보세요. 외식은 그대로 해요. 쌀도 사요. 옷도 사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해결할까? 제가 좀 약간 웃긴 얘기를 하면 사람은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사람은 누구나 춤을 추고 싶은 욕구가 있나 봐요. 10대 때. 그래서 과거에는 이 10대들이 춤을 추고 싶은 욕구를 어디서 해결했어요? 롤러장. 그 다음에 나이트. 그 다음에 지금 뭐죠? 클럽. 그래서 그 욕구는 그대로이나 그 욕구를 해결하는 방법이 계속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이트를 고수하면 망하는 거예요. 자영업자가 자기 지금 한 일을 통해서 매일 벌어먹고 살기 힘든데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라. 우물 바깥으로 나갈 줄 알았다. 그 굉장히 위험한 소리예요. 우물 안에 있다가 언제 나가야 될까 생각이 들까요? 우물이 마를 때. 그러면 개구리는 피부 호흡하고 수분이 있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길에 건조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꾹 참고 올라갔는데 역시나 말라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우물 밖도 말라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제 말 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함부로 우물 밖을 못 나오는 거예요. 전 그 마음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그런 리스크 없이 우물 밖을 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어쨌건 환경적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일 아무리 끝내주는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끝내주는 회사가 있다고 해도 내 수명은 모른다. 이해되세요? 세 번째 제가 전역한 이유인데요. 사회적 관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사회적 이슈나 제도나 이벤트 어떤 여러 가지 것 때문에 갑자기 불법이 되기도 해요. 이해되세요? 어제까지 합법이었던 게 오늘 불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너무 웃겼는데 어떤 사람이 셀카봉이 엄청 유행했잖아요. 몇 년 전에. 그 셀카봉 막 이제 했는데 이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무선 셀카봉. 무선 셀카봉. 블루투스. 지금 흔하지만.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막 팔았는데 돈을 막 벌려고 하는데 정보통신부에서 그 불법이래요. 통신법 위반. 무슨 블루투스가 통신법이냐고 해서 막 소송한테 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갑자기 그래요. 세월호가 가라앉았죠? 4월 16일날. 너무 슬프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직업을 잃은 사람들 생각했어요. 내가 발빵꾸 뛰지 않았거든요. 근데 청문회상의 수리 아저씨는 왜 그만뒀을까요? 뭔지 이해되세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청문회상에도 몇백 명의 직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직원들은 지금 다 어디 갔을까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과장님 매일 커피만 타줬는데 회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사회적 이슈 때문에. 최근에 최저임금 인상 사장님 나오지 말래. 내가 올려달라고 했냐고. 난 계속 있고 싶은데. 나는 한 2천 덜 받아도 계속 있고 싶은데. 왜? 뭔지 이해되세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갑자기 불법이 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해요. 이런 일을 제가 무스케 사업 시작할 때 너무 슬펐던 일이 뭐냐면 메르스가 왔을 때입니다. 어떤 부부가 정말 돈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평택에 샵을 딱 냈는데 대출 다 받아서 샵을 냈는데 메르스가 온 거예요. 아시겠지만 자영업자들은요 오픈하자마자 6개월만 마이너스인데요 평생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평생 회복하기 어려워요. 자기 돈 갖고 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회복하기 어려워요. 6개월 동안 자영업자가 할인하려봐요. 손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메르스가 온 그 해에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했고 아직도 그것을 회복하고 있는가. 메르스 누가 불렀어요? 아무도 부르지 않았어요. 그 사회적 이슈.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노동수입 버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벌어야죠. 당연히 먹고 살아야죠. 그러나 내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그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게 누굴까? 근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권리수익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리수익을 올라고 했더니 자산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자산을 올라고 했더니 역시나 또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결국 또 이거 돈 벌어야 되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자본이 아니라 내가 노력과 열심, 열정만으로도 그러한 권리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자본의 투자 없이 내 노력과 열심만으로 그러한 권리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건 진지하게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진지하게 알아볼 만한 가치가 있냐는 거예요.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최초로 처음으로 하기로 결정했던 그것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먹고 사는 문제 그 사람이 당연히 열심히 살아야지. 그러나 과연 그것이 미래까지 보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들었고 그러한 고민 속에서 그러한 문제를 노력과 열심만으로도 같은 형태의 권리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그것이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 거고 그 매력이 이 사업의 이유입니다.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는요 자본이 아니라 내 노력과 열심으로 바로 그러한 자산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요, 세일즈를 통해서는 절대로 돈을 벌 수 없어요. 세일즈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처음 이해할 때 헷갈려하는 게, 저도 그랬어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버릴까? 네트워크 세일즈라고 해버리지. 가만히 보면 물건을 파는 일인데.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지금 마케팅만 10년째 공부하고 있잖아요. 진짜예요. 그게 최초의 의문이었어요. 내가 봤을 때 세일즈인데 왜 마케팅을 할까? 세일즈라고 하면 안 되나? 그게 실패한 것도 아닌데? 하고 싶은 사람도 하면 되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있으면 되지. 왜 마케팅을 하면 좀 멋있어 보이나? 근데 마케팅하고 세일즈는요, 완전 달라요. 세일즈라는 건 뭐냐면요, 세일즈라고, 그러니까 물론 마케팅이 굉장히 큰 영역이기 때문에 마케팅의 이 퍼스널 세일즈, 우리가 생각하는 집안도 들어가긴 합니다. 근데 마케팅의 세일즈는 형태와 소득을 버는 방법, 사업을 진행하는, 그러니까 일을 하는 방법이 완전 달라요. 세일즈라는 건 뭐냐면 누군가의 소비욕구를 자극해서 물건을 사게끔 만드는 행위예요. 누군가의 소비욕구를 자극해서. 우리가 세일즈를 어디서 가장 많이 나가냐면 마트 같은 데 갔을 때. 한 10만원씩 장을 불렀는데 계산기 얼마 돼 있어요? 20만원 돼 있죠? 왜 그래요? 그 써있잖아요. 80% 세일. 너 이거 사고 싶겠던데 80% 꽂혀놨다? 1 플러스 1. 한 번 더 사볼래? 이런 거예요. 99% 세일. 뭐예요? 네가 안 살 가능성이 1%야. 이런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5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요, 50만원에 드릴게요. 제가 너무 제가 싫지 않는 이상, 아, 진짜로 이럴 거예요. 근데 싫은 사람들은 그래도 안 사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얘 이거 아시죠? 얘. 500만원짜리 가방을요, 50만원에 드릴게요. 안 사실 분 있어요? 그럼 내가 그 50만원을 딱 주고 샀죠? 그럼 집에 가면서 450만원의 경제 이득을 얻은 것 같지만, 어때요? 사실은 50만원은 계획된 지출이 아니죠. 그 계획된 지출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달에 뭘로 와요? 가계 부담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계 부담이 몇 번 반복되어진다면 우리는 그런 세일즈맨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우리가 세일즈맨을 피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내가 계획하지 않은 가계 부담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좋은데, 그 제품이 좋은 거 맞아요. 그 상품도 맞아요. 이 사람 얘기 듣고 사면 맞아요. 맞죠? 네. 우리 최근에 TV 홍시부론가 이런 데서도 엄청나게 소비욕구 자극하죠? 그래서 계획된 지출보다 오버하면 안 되죠? 그럼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 사실 마케팅으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여러 형태로 정의되지만, 뭐 제가 나름대로 얘기한다면 소비자 욕구를 파악하고 가치를 어떻게 전달하는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전달한 만큼 돈을 버는 것. 삼성이 마케팅을 해요. 삼성은 어떤 마케팅을 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를 전달하면서 돈을 벌어요. 애플도 마케팅을 해요. 아이폰이라는 거 플랫폼 비즈니스를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전달해야 돼. 그리고 물건 파는 사람들이 세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갖고 있는 누스킨의 가치를 전달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마케팅, 그러니까 뭔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케팅을 하면요, 내가 세일즈를 하면 사업을 딱 시작했어요. 근데 세일즈를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만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걸 경험을 해요. 그러나 마케팅을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만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 그럼 아씨, 사업 안 되는 사람인데,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 배웠구나. 다시 배우자. 제대로 하자. 이러시면 돼요. 저는 국내 전직 직업군인이었고, 제 와이프는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그 집도 굉장히 심하게 망해서 한국에 온 여자였어요. 그런 부부였기 때문에 집이 망했다는 건 뭐냐면요, 아는 사람한테 빚을 다 빌려줬다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세요? 그럼 우리 부부가 누스킨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제품을 쓴 사람들이 수천 명이 되겠죠?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그 제품을 쓴 사람들 중에서 우리 부부가 원래 알고 있던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원래 알고 있던 사람? 2명까지는 아니고요. 우리 둘은 있잖아요. 14명을 통해서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확장이 되어진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리고 저랑 같이 일하는 수십 명의 사업자들 있잖아요. 100여 명에 가까운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 파트너들 중에서 저희 부부가 누스킨 하기 전에 알던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게 아시는 분들 아니에요?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뭔지 이해되세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저 부부 누스킨 하기 전에 성격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네. 아니, 진짜 내성적이어서 대인관계하는 게 좀 많이 불편했어요. 두 번째는요, 사업이 필요한 사람은 사업을 하고 제품 필요한 사람은 제품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팅은 내가 마케팅을 위한, 왜냐면 세일즈를 통해서는 절대로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당장의 수익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복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 정상적인 네트워크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구나.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해서 정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벌고 싶으면 정직해야 돼요. 저한테 수십 명의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사업을 10년 했다는 것은 10년째 저한테 제품을 쓰는 사람들과 10년째 저랑 같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근데 제가 10년째 사는데 알고 봤더니 사장님, 처음 했던 얘기랑 많이 다르잖아요. 언제까지 저한테 속아줄 수 있겠어요? 제가 작년에 했던 얘기랑 올해 했던 얘기가 다른 거예요. 제 소비자들이 저한테 언제까지 속아주겠어요? 말은 좀 못하더라도, 좀 투박하더라도 내가 진짜 필요한 얘기를 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사실이라면 그걸 믿고 계속 쓰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들, 뭔가 당장의 소득을 위해서 뭔가 과장되어진 사람들, 당장의 수익을 높일 수 있어도 계속하기 매우 어려운 거예요.
공감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마케팅하는 건 이 사람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해서 전달을 해주는 것이지 나한테 필요한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의 소비욕을 장악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마케팅과 세일즈 차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리 수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이게 제가 연구한 연구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예요? 여기 혹시 남자분들 중에서 여자 힐 사보신 적 있으신 분? 여자 힐 저도 힐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외국을 나갔는데 와이프랑 같이 안 가가지고 와이프 힐을 좀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 힐을 제 기준으로 사갔다가 혼났어요. 이게 무슨 힐이냐, 운동하지. 좀 편해야 되라고 생각했거든요. 뭔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는 경찰 생활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누가 경찰이래, 그 느낌이 와야 안 해. 그냥 무슨 일을 하는지 상상이 되잖아요. 전 요리사가 돼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요리사래, 그 뭐 하는지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네트워크를, 근데 뭐 하는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선택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직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좋은 거 같아? 느낌이 끝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느낌이 맞을 때가 얼마나 돼, 인생 살면서. 뭔지 이해되세요? 네트워크도 굉장히 과학적인 일이고 프로페셔널인데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차를 산다면 기본적인 뭐가 있겠어요? 기준이 있잖아요. 연비를 따져야 될 거고 가격을 따져야 될 거고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 기준 없이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구했던 거냐면 최초의 네트워크 마케팅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초에 어떠한 기준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냐, 그리고 실제 사업을 하고 왔더니 어떠한 기준을 중요하게 생각하냐. 사장님도 그거 있잖아요. 막상 결혼하고 나보니까 처녀 때 남자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랑 결혼할 때 보니까 어때요? 맞아요? 별로 안 중요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죠? 외모 이런 거 다 필요 없죠? 필요해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좋아하나 봐요, 저를. 제 와이프가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진짜 아무한테 얘기하지 말면서. 그때 한참 첫째 임신해가지고 드라마 볼 텐데 별그대? 별에서 온 그대 그거 보고 있었어요. 근데 집에 딱 오니까 진짜 얘기하지 말고, 나 인무거운 거 알잖아. 나 네트워크야. 그래서 제 와이프가 뭐라 했어요? 너 김수현 닮았어. 잠깐씩 있어요, 잠깐씩. 그 고유 닮았다, 뭐 조종석 닮았다, 한상진 닮았다. 그래요? 걔네들이 그 배우분들한테 많이 죄송하네요. 어쨌든 직관적으로 선택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선택했을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선택했더니 내가 하고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사업 만족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신뢰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결과치, 퍼포먼스로서 다른 사람들한테 얼마큼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전달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검토하는데 첫 번째 기준은 회사입니다. 회사. 왜 회사가 중요할까요? 자산이죠. 만약에 사장님이랑 100억 정도의 돈이 있다면 1금융권에 정하셨어요? 2금융권에 정하셨어요? 1금융권에 정하셨죠? 왜요? 내가 만든 자산이 은행에 없어져 버리면 다 날아가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저 회사가 지금 얼마나 돈을 잘 주네, 신생에 누가 있는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 회사가 얼마나 탄탄하냐. 2008년도에 제가 사업을 검토할 때 한국공정거래위에서 한국계 네트워크 기업들의 평균 영업횟수가 792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채 3년도 되지 않아서 회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열심히 회사를 구축해서 회사가 없어지면 것이기 때문에 진짜 회사가 튼튼한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품이 왜 중요하죠? 우리 프로세이즈맨이 아니에요. 제가 그 김수현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누구죠? 임수정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SK2의 모델이나 설화수의 모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겼어요. SK2를 쓰는 사람이면 제가 이기는 뉴스킨을 쓰는 거예요. 설화수를 쓰는 사람이면 제가 이기는 뉴스킨을 쓰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요? 제품이 매우 뛰어나야 돼요. 반드시 소비자야 돼요. 소비재, 연구제는 안 돼요. 옥장판 시가 냄비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럼 그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기준이 뭐냐? 써보니까 좋던데요? 굉장히 위험한 성공식이에요. 왠지 아세요? 100명이 이 제품 썼어요. 99명이 별로래. 나만 좋아해. 돈 돼야 안 돼? 안 되죠? 다단계 제품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만 좋아해. 제가 인스타 이런 거 보면요. 뭐 신생 다단계 뭐 블루베리 주스래요. 진짜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뭔지 이해되세요? 뉴스킨은요. 불법적으로, 불규율적으로 인터넷으로 팝니다. 이게 얼마나 좋으면 짝퉁이 나옵니다. 다단계 제품인데 얼마나 좋으면 이해되세요? 네? 허벌라이프 짝퉁 보신 적 있으세요? 뭐 다른 다단계 제품 짝 없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어서 안 돼. 그러니까 100명이 이 제품 썼는데 99명이 엄청 좋아해요. 나만 별로야. 돈 돼야 안 돼요. 이해되세요? 사업자 이 사업을 알아보려는 사람은 내가 써봤더니 좋고 내가 써봤더니 좋은데 이건 별로 중요한 기준이 아니에요. 이 제품이 시장 지배력을 갖고 있는 거야. 세 번째 보상. 내가
삼성전자과를 아니 대학교를 나와서 삼성전자와 모나코전자 다 합격을 했어요. 어디서 하고 싶어요? 삼성전자에서 하고 싶죠? 왜요? 암묵적으로 삼성전자가 보상이 훨씬 더 세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파트너십을 맺으려고 기업이 난 네트워킹을 할 건데 보상이 탁월하냐? 뭐 벨로시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미 증명됐죠. 전 세계 3만여 개의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 직접 판매 기업 중에서 가장 많은 100만 장기를 배출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것에 대한 결과가 증명되어져 있고 전 세계의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네트워크 기업 중에서 매출액되는 커미션 지급률이 가장 높은 기업. 그게 바로 누스킨. 이것도 못하시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만약 진짜 이 생을 처음 못하시는 분이라면 각각 세미나 하나씩 들어봐야 돼요. 회사 따로, 제품 따로, 제품만 몇 개 들으셔야 되고요. 그냥 들어보면 아 그래서 성공하는구나.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걸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기 오신 분들한테 아쟁 아세요? 아쟁? 아쟁? 우리나라 국가 무형문화재이신 분이 만든 아쟁을 1억짜리 아쟁을요 나가실 때 하나씩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별로예요? 좋지 않아요? 네. 하나씩 선물해 드리는 거예요. 좋죠? 근데 아쟁 연주할 수 있으신 분 없죠? 가끔 손 드신 분 있어요. 없죠? 없어야 돼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그걸 집에 가져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장식품. 버리지 않겠죠? 와 1억짜리가 쓰레기가 생겼는데 그래서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시죠? 장식품. 근데 사실 그 아쟁이 장식품이라고 불리고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아쟁의 주인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장식품이 될 수도 있고요. 악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뭐예요? 내가 연주가 가능하냐? 네트워크 마케팅 누수이 끝내주는 일입니다. 정말 멋진 일이고요.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상적으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없다면 훌륭한 장식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끝내준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부터 하시면 돼요. 사실 대한민국 누스키 코리아는 25년이 됐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스템, 지금은 이미 뭐 좋은 부로 안 좋은 부 이런 거 없어요. 이미 다 완성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그럴 때 그 시스템을 통해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내 걸로 만들 수 있는 거. 마지막으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 10분 더 써도 될까요? 시장만 말씀드릴게요. 시장. 왜냐하면 기회 요소를 그래도 말씀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 이 시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제조업자와 공급업자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급업자 입장이 되는 거죠. 돈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수요자와 공급자의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뭐예요? 내가 돈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공급자가 무지 많고 수요자가 적은 시장을 우리가 레드오션, 그리고 공급자가 무지 많고 수요자가 무지 많고 공급자 적은 시장을 레드오션, 그리고 이미 포화 시장 이런 것도 있죠. 치킨처럼 팽창하지 않는 시장, 또 올라가는 시장 있죠. 성장하는 시장. 이러한 시장들을 파악을 해서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포화 시장인지 아니면 레드오션인지 블루오션인지 이런 것들을 우선 알아보셔야 되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뭐 A씨랑 어떻게 다르냐, 아미하고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문하기 매우 어려웠던 것들. 사실은 사장님도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더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해하는 거?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삼성전자에 다니고 있는데 제 후배가 저한테 와서 형 제가 롯데제과에 합격을 했어요. 롯데제과하고 삼성전자가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떻게 얘기해 줄까요? 그래서 그딴 질문이 어딨냐? 그러니까 같은 제조업이잖아요. 롯데제과도 제조업, 삼성전자도 제조업. 근데 둘이 경쟁 상대일까요? 돈을 버는 시장이 다른 거예요. 저는 지금 사업을 10년 동안 하면서 다른 네트워크 기업하고 한 번도 경쟁한 적이 없어요. 왜냐면 돈을 버는 시장이 다르니까. 그럼 누스키라는 기업은 네트워크 마케팅 기업이 이전에 하나의 회사로서 어떠한 시장에서 돈을 버는가, 그리고 그 속해 있는 시장의 성장세와 그 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기회 요소일 수도 있고 사실은 비즈니스에서 제일 중요한 관점입니다.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이다 보니까 앞서서 굉장히 많은 얘기했지만 사실은 오리지널 비즈니스라면 그 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미 아시다시피 누스키는 안티에이징 회사입니다. 안티에이징 회사. 안티에이징 회사로서 그 삼성 경제 금융센터에서 그 리서치한 거에 따르면요, 2006년도에 7조에서 2020년까지 28조, 현재 국내 안티에이징 시장이 20조가 넘습니다. 제가 왜 10분까지 더 쓰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국내 안티에이징 시장은요 이미 쓴 돈이 한 해에 20조가 넘어요. 뭔지 아세요?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시죠? 1조를 갚을 생각 해보세요. 감이 안 오시죠? 1억을 1000번 갚을 생각 해보세요. 그게 1조예요. 엄청 크죠. 근데 이래도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생닭부터 케이프리 치킨까지 모든 매출액을 합치면 5조입니다. 지금 뭘로 돈 많이 벌어요? 사람들? 우리나라 라면 있죠? 라면이 2조가 안 됩니다. 요즘에 뭐 카카오톡 이런 어플로 돈 되게 많이 부자들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런 유튜브를 포함, 인스타를 포함 국내 이런 어플, 앱 시장이 얼마인 줄 아세요? 3조 5천억밖에 안 됩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안테이 시장 얼마예요? 20조. 여기서 이제 소름이 끼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거. 치킨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있어요? 뭐 BBQ, 호식이 2마리 이거 떠오르시죠? 핸드폰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있어요? 뭐 애플 떠오르시죠? 그쵸? 뭐 가전제품 하면 또 떠오르는 제품 브랜드 있죠? 통신사 하면 떠오르시죠? 네. 통신사 하면 떠오르시죠? 이해되시죠? 네, 마지막 제가 말씀드릴게요. 안티에이징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 있으세요? 아니, 너무 힘들죠. 솔직하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요. 되게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20조를 썼는데요. 브랜드가 없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근데 아까 지금 떠오르는 브랜드 있죠? 그걸 선점 기업 또는 리딩 컴퍼니라고 합니다. 이미 그 마켓에서 리딩으로 자부지 잡는 거예요. 근데 안티에이징은 그것보다 시장도 우리 이미 그 SNS 하면 카톡 바로 떠오르잖아요. 뭔지 이해되세요? 그럼 거기 선점한 거예요. 이제 카톡이랑 코톡을 만들어도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선점해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라이브 후발주자로서 외국에서 많이 쓰지만 국내에 정착하지 못해버리는 거예요. 카톡이 시장 잡아버렸으니까. 근데 안티에이징 지금 20조 썼다니까요. 근데 안티에이징은 떠오르는 브랜드가 없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안티에이징 했는데 누스킨이 떠오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떠오르게 한 만큼 내 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의 비밀이에요. 사람들이 뭐 다닥의 네트워크 이건요 그냥 나중에 생각하셔도 돼요. 안테이 시장은 왜 커지는 거야?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회사가 없는 거야. 그럼 과연 내가 지금 알아보려는 이 누스키라는 기업은 이 안테이징에 대한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인가? 예, 그런 기업입니다. 그것도 확인해보세요. 그게 엄청난 기업을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옛날 자료인데 2011년도에요. 뭐 오바마 케어 해가지고 막 나라가 망한다 해서 엄청 경기가 어렸어. 너무너무 경기가 어려웠는데 그때 뉴욕 증권거래에서 두 개 기업만이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다 바닥을 치는. 보니까 한 기업은 아시다시피 애플이었고요. 다른 기업이 바로 누스킨이었어요. 이미 우리끼리는 다단계 회사, 네트워크 회사, 뭐 화장품 회사, 건강기능 회사 이렇게 알고 있죠. 사실 업계에서는요. 안티에이징 하면 누스킨이 떠오르는 기업이에요. 사실 안티에이징 시장에서요. 이미 누스킨은요. 리딩 컴퍼니로서 선점하고 있어요. 뭔지 이해되세요? 우리나라에서 경량항공기 개발이 어디가 제일 발달된 줄 아세요? 모르시죠? 네. 이를 보면 카이스트 포항공대 이런 것도 나오시죠? 경량항공기 개발이 가장 앞선 회사가 앞선 대학이요. 건대입니다. 건대. 의외죠? 사람들한테 누스킨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확인했더니 진짜야. 끝내주네. 그래서 지금 건대에서 그 이제 경량항공기 계약을 막 맺고 있어요. 기계항공과에서 개발을 해서. 뭔지 아시죠? 누스킨은 이 업계에서 유명한 거. 업계에서는 건대의 경량항공기가 굉장히 유명한 거예요. 업계에서는 이 누스킨이 안티에이징 기업에서 엄청 유명한 거예요. 그 기회에서는 한번 내 걸 만들어 보세요. 이 사람은 내 걸, 보통은 내 걸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떠먹여주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알 만큼, 사람한테 알릴 만큼 내 걸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게 사업 설명인데 이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누스킨 사업을 하다 포기를 합니다. 왜 포기합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왜 그만두시려고 하십니까? 바보 같아요, 저는. 이게 심포도와 여우라는 이야기인데요. 이 여우가요, 길을 가다가 너무 탐스럽게 열린 포도를 본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리 짧으니까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 먹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벽 짚고 넘어가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우가 갑자기 가는 거예요. 그 위에서 지켜보고 있던 까마귀가 물어본 거예요. 야, 여우야, 너 저거 먹고 싶었던 거 아니야? 먹고 싶었지. 근데 왜 그냥 가? 야, 보니까 저 포도 셔. 그걸 가버린 거예요.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왜 먹지도 않은 저 포도 쉬라고 하죠? 성공해 보셨어요? 한 달에 1,000만 원 넘게 벌어보셨어요? 사고 싶은 거 마음껏 사보셨어요? 내가 쉬고 싶을 때 마음껏 여행 다녀보셨어요? 하고 싶은 공부, 하고 싶은 운동,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해보셨어요? 근데 왜 그 포도가 쉬어요? 왜 없어도 돼요? 하나도 경험해 보시죠. 우리가 뭔가를 최초에 이 사업을 시작했다면 그 포도가 달다고 생각했다면 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해나가면서 자꾸 저걸 안 해도 될 이유를 더 많이 만들어요. 제가요 사업을 한 5년 정도 하신 분들이 그만둘 때는요 논리적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5년 동안 뭐 하는 줄 아세요? 그만둔 이유 수집가가 돼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업을 차라리 1년 정도 하다 그만두려고 하면 할 얘기라도 있어요. 또 5년 동안 수집했으니까 저는 그만둘 이유를 수집한 적이 없으니까 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사업을 6개월 했다. 그럼 6개월만큼 할 이유가 더 생겼어야지. 사업을 1년 했다. 1년만큼 더 생겼어야지. 왜 시간이 지날수록
한류가 더 없어지죠? 오늘 정영사님께서 굉장히 오프닝에서 멋진 말씀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번 랠리에서 꿈을 찾으세요. 꿈을 되돌아서 한류가 늘어나는 그런 랠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